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부분부터는 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싱어 선생님께서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지지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수의 지지와 관련한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부터 안내해 주시지요. 자, 우리 싱어 선생님은 다수의 지지 그리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다수의 지지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어께서 물론 시민불복종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시민불복종을 지지한다면 불법적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법률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리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도덕적 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지요. 나아가서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불복종 행위를 펼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자, 우리 싱어께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서 다수의 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다수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부합하고, 그리고 다수의 지지는 사실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강조하는 공리의 원리가 반영하고 있는 측면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예견되는 결과를 도덕적 선으로 간주하지요. 즉 공리의 원리는 이 다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공리 원리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을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고려할 때 히틀러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총통이라는 권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대인 대학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우리 싱어 선생님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서 다수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동의와 지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했어요. 만약에 그 다수의 이 지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다수의 지지를 존중할 수가 있는가? 존중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건 선생님은 물론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보미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다수의 결정이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바로 그 다수의 결정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역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소수가 시민 불복종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결정에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결정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싱어 선생님은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설령 다수의 지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과 같이 그 다수의 지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해악의 크기가 엄청나다면 우리는 소수가 그 다수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시민 불복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리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민 불복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치로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만 하면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고통에 직면한 존재의 이익을 더욱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결국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고통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어떤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기대되는 고통의 강도를 그 법률로 인한 해악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어떤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기대되는 고통의 정도를 그 법률로 인한 해악으로 인해 직면하는 고통의 정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보다 후자로 인한 해악의 정도가 더욱 크다면 다수결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스 이 싱어께서는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고통의 이 감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이 직면하는 고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 모두 고통에 직면하고 있지만 B가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면 B를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때 더욱 극심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존재를 더욱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것이 바로 이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더 배려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대상인 어디인가,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측면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을 때 그 법률을 따를 때의 고통의 정도와 그 법률을 따르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 기대되는 고통의 정도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따를 때 직면하게 되는 고통의 정도가 훨씬 크다면 우리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히틀러 유대인 대학살과 같이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다수가 지지하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법률을 따를 경우 직면하는 해악의 크기가 따를 경우 직면하는 해악의 크기보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어떠한 법률을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법률을 따를 때의 고통의 따를 때의 고통의 크기, 즉 그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법률을 따를 때, 그게 복종할 때 직면하는 해악의 크기가 따르지 않을 때의 이 해악의 크기를 압도한다면, 즉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에 따를 때에 직면할 수 있는 해악의 크기가 엄청나다면, 압도적으로 크다면 우리는 그 법률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수가 그 법률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잉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리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잉어 선생님께서 시민 불복종이 불법적 수단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위반하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에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하여 그 법을 변형시키는데 실패하면 부정적 여론에 직면합니다. 그 결과 불법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그 현행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지요. 반면 그 현행법을 따르면 중단시켜야 할 악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전자와 후자 사이의 손실과 이익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은 이익평등 고리 원칙에 바탕을 둔 공리 원리를 기반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익평등 고리 원칙은 고통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현행법을 따를 경우 해악의 크기가 그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해악의 크기, 즉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라든지 불법적 수단이 실패하여 직면하게 되는 손해라든지 이러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법을 따를 때에 그 현행법을 따를 때에 직면하게 되는 해악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익평등 고리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현행법을 따를 때의 손실과 이익, 그리고 그 여기서 손실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해악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악의 크기. 이익평등 고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A와 B라고 하는 두 대안 중에서 고통의 크기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평등 고리 원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법률을 따를 때의 고통의 크기가 10이고 100이고 1000이라고 합시다. 어떠한 법률이나 정책을 따를 때의 고통의 크기가 1000. 아까 조금 전에 예로 든 것으로 치면 유대인 대학살이죠.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따를 때의 해악의 크기가 1000이라고 하고 그 법률을 위반할 때의 해악의 크기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A와 B라고 하는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해악의 크기를 더욱더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즉 A를 선택하는 것이
해악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어, 해악의 크기를 감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이렇게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떠한 선택지가 해악의 크기가 어, 해악의 크기 해악의 크기를 조금 더 현저하게 다운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 물론 이익이 되는 어떤 선택지를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 어,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리의 이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서 즉 베너핏과 코스트,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어, 이익이 크다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익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이익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해악을 경감시키는 정도가 훨씬 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해악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가 훨씬 큰 그 선택지를 따르는 것이 이 도덕적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법률을 따르지 따를 때에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법률을 따를 때의 해악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그 법률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싱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바탕으로, 즉 공리 원리를 기반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 공리주의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은수의 시민 불복종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관한 대중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대중이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반대한다면 은수의 현행법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수결의 원리, 다수의 지지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다수가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을 지지하고 소수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은수의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은수는 현행법을 따를 때 직면하는 해악의 정도가 현행법을 준수할 때 발생하는 해악의 정도보다 현저하게 커야 합니다. 즉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A, B라고 하는 두 대안이 있을 경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경우에 해악의 크기가 훨씬 큰 해악의 크기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수가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을 따를 때에 해악의 크기가 1000이라고 하고 따르지 않을 때의 해악의 크기가 100이라고 할 경우에 따를 때에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복종할 때의 해악의 크기가 훨씬 크지요. 그러니 이 해악의 크기가 훨씬 큰 해악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해악의 크기가 훨씬 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공리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수가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을 따를 경우에 해악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면 롤스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공유된 정의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공유된 정의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가 심각하다면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수단에서 비롯하는 손실과 이익을 개별적 상황마다 계산해야 하는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계산은 가능한지, 그리고 계산에 관여하는 변수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은지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싱어 선생님의 이 견해, 즉 공리 원리를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견해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다수의 지지가 미친 해악의 크기가 크다면 우리는 그 다수의 지지에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공유된 정의관이라 할지라도 롤스가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유된 정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해악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우리는 어, 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은 새로운 정의관으로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싱어라는 분은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마다 이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여 즉 이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매 케이스마다 손실과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가? 예견되는 기대되는 예측되는 손실과 이익을 매 케이스마다 계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이 계산 과정에 개입되는가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계산 과정에 개입되는 변수에 따라서 처음에는 손실이 이익보다 컸다가 그 변수가 바뀌니까 다시 이익이 손실보다 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싱어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지닌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